DNA 추출 실험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설명 후에 실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DNA는 우리가 보통 브로콜리나 바나나 가지고 추출하는 실험을 많이 진행합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딸기나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채소나 과일 등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생물체를 준비하시고 비커, 막자 사발, 유리막대, 메스 실린더, 소금, 세제, 에탄올, 거즈 등을 준비합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DNA 추출할 때 첫 번째는 비커에다가 소금과 세제 넣고 그리고 물을 전체적으로 200ml를 맞춰서 섞습니다. 소금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잘 저어주세요. 두 번째는 막자와 막자 사발에 브로콜리 혹은 바나나를 넣고 아주 곱게 갈아줍니다. 막자 사발에 넣고 곱게 갈아줄 때 막자가 깨질 때까지 쿵쿵 너무 두들기지 마시고요. 잘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1번 용액 있죠? 그 용액을 메스 실린더에 넣고 100ml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잘 곱게 갈았던 브로콜리, 막자 사발이 있는 브로콜리에다 100ml를 부어줍니다. 물론 이때 막자 사발에 넣고 막 저어주거나 흔들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가만히 그대로 둡니다.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10분이 지나면 비커에다가 거즈를 대고 체에 걸러주는 것처럼 이 용액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거즈 위에 건더기는 남고 아래에 용액만 남게 되겠죠. 자, 이때 거즈를 너무 팽팽하게 이렇게 잡으면 이 용액이 다 넘쳐서 흘러 넘칩니다. 따라서 요 거즈는 이렇게 안쪽으로 온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액을 천천히 부어준 다음에 아래쪽으로 용액이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도와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빠져나온 용액의 이 양을 측정합니다. 측정한 양의 약 2배가량의 차가운 에탄올을 유리막대에 이렇게 천천히 흘러줍니다. 천천히 흘려서 이렇게 에탄올이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연히 섞지 않아요.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맞아요. 브로콜리에 DNA 추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브로콜리 용액이었고요. 여기는 넣어준 에탄올의 양입니다. 에탄올 위에 이렇게 하얀색 실뭉치처럼 보이는 이것이 전부 다 DNA입니다. 브로콜리의 DNA가 추출되었고 유리막대로 이렇게 건져서 올리면 이렇게 뭔가 실뭉치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DNA예요. 실뭉치처럼 되어 있는 DNA를 마이크로 튜브에다 넣고 원심 분리하면 이렇게 하얀색 고형의 DNA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바나나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실험을 하면 좋아요. 바나나도 곱게 체에 간 후에 앞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복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DNA가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얗게 보이는 전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DNA입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과정을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 과정을 머릿속에 숙지한 상태에서 실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브로콜리, 바나나, 딸기 등으로부터 아주 하얀색의 DNA를 추출해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DNA를 마이크로튜브에 넣고 원심 분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DNA 추출한 것을 가져가면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DNA만 보았다고 해서 실험 결과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탐구 과정을 왜 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만약에 DNA가 추출되지 않았다면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DNA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했던 내용은 바로 세제를 넣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제를 왜 넣었을까요? 바로 세포막과 핵막을 분리해서 DNA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포의 구조를 보면 동물세포의 경우에 이렇게 세포막이 있고 그리고 진핵생물 같은 경우는 핵막이 있어요. 이 핵막 안에 바로 DNA 유전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전물질인 DNA를 먼저 1차적으로 핵막을 부수고 나오게 한 후에 다시 세포막을 부수고 나오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포막, 핵막을 모두 다 빠져나와야지만 DNA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 속에 DNA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실제 우리가 DNA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DNA가 빠져나왔다고 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DNA가 잘 뭉쳐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은 NaCl로 이온화되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됩니다. 즉, 나트륨 양이온, 나트륨 이온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그리고 DN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적용하게 됩니다. DNA를, 즉, 소금이 전기적으로 중성을 만들어주면서 잘 뭉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바로 소금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차가운 에탄올을 왜 마지막에 부을까요? 차가운 에탄올은 DNA가 안정적으로 잘 엉겨지며 분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알코올을 넣었을 때 차갑게 해서 넣는 게 가장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더 잘 DNA가 침전될 수 있거든요. DNA는 바로 이 알코올과 닿게 되면은 DNA를 이 알코올이 침전시킵니다. 차가운 에탄올 같은 경우에요. 침전된 DNA는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아까 우리가 실험 결과에서 봤듯이 비커가 있으면 브로콜리 용액 위에 에탄올 층 위쪽에 하얀색 뭉치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끈적끈적한 실 모양의 DN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라앉지 않고 떴을까요? 바로 공기방울이 위로 이렇게 밀어 올려주면서 위쪽에 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를 눈으로 쉽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요. DNA 구조와 DNA 역할, DNA 특징도 함께 정리해서 DNA 추출 실험을 보고서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기다리면 혹시 올라올 수 있어?